네, 이제 벌써 세 번째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저번 영상이 막 이상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전 영상은 당연히 마이크가 녹음이 안 돼가지고 제가 쓰지를 못했던 거고 지난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아닌데 뭔가 설명이 매끄럽지 못했다? 이런 느낌 때문에 다시 촬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분사구문이라는 거라 이게 분사구문에 대한 부분이야? 라고 설명을 했을 때 모르는 친구들 아마 6등급 정도? 5등급, 6등급? 요 정도 되어지는 친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문법 용어를 이야기를 했을 때 외계어로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이해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영어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걸 이해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좀 자세히 찍어보면 좋겠다라는 게 제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강좌는 좀 여러 차례 나눠서 찍을 거고요. 올라가게 될 거고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용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어법적인 부분, 왜냐면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어법의 문법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천재의 긴 7과에 해당이 됩니다. 자, 2030년에 The RS3이라는 미션의 팀이요 보내지게 됩니다. 어디로 라는 전치사입니다. to 전치사 마스 화성이라는 곳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to를 쓰고 나서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목적지를 적습니다. 도착하는 곳.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거고요. 전치사는 반드시 명사라는 친구랑 붙어 다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런 말로 쓰게 돼요. 전명구. 들어는 봤죠? 전명구. 얘는 전치사와 명사가 더해졌다는 표현이고요. 구라는 거는 단어가 2개 이상일 때 구라는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치사 명사가 이미 더해짐으로써 2개를 넘어가게 되죠, 단어가. 그래서 구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전명구. 전명구는 영어에서 형용사의 기능을 하거나 부사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의 문장을 수식해주고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없어도 말은 돼. 그러니까 RS3 미션팀이 보내졌어. 끝이야. 근데 여기서는 어디로 보내졌어 라는 내용을 써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쓴 거고요. 그래서 얘는 앞에 있는 이 보내졌던 곳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 비동사 더하기 PP 형태, 비동사죠. 앞에 있는 이 동사, 비동사의 PP 형태를 우리는 수동태라고 합니다. 자기가 보낸 게 아니라 보내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이제 국가에서든 어떤 기관에서든 얘네들한테 팀한테 너네 가라고 명령을 한 거고 이 팀의 입장에서는 그 명령을 받아서 자기네가 보내진 거잖아요. 보내졌다. 우리가 하다가 아니라 보내졌다. 그런 개념을 수동이라고 하게 됩니다. 수동은 능동과 수동이 있을 때 능동은 주어가요. 그 동작을 자기가 합니다. 하는 상황이면 능동이라고 해요. 수동은요. 주어가 그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동작을 당합니다. 당하는 상황이면 우리가 수동이라고 하고요. 능동은 그냥 원래 형태 그대로 쓰면 되지만 수동태는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죠. 비동사 더하기 PP 형태를 써줄래? 라고 약속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수동태는 무조건 비동사 더하기 PP 형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들의 미션 동안에 라고 하는 듀어링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듀어링. 선생님들이 듀어링이라는 표현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친구는 전치사입니다. 그럼 전치사가 나왔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다? 뒤에 명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뒤에 보다시피 명사가 있죠. 이렇게 써요. 이제 알 것 같아. 그지? 얘가 또 어떤 걸 꾸며주는 기능을 하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데 자, 듀어링이라는 전치사는 우리가 시험 문제를 물어볼 때 물어보는 게 얘 때문에 그래요. 듀어링과 for. 왜냐면 둘 다 동안에 라는 뜻입니다.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하는 동안에. 단어 뜻이 똑같죠. 근데 똑같은 걸 쓸 수가 없어요.
굳이 써야 될 이유가 없겠죠? 둘의 차이는 얘 같은 경우는 기간을 나타내주는 명사를 뒤에 붙이게 되고요. for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나타내주는 명사를 뒤에 붙이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간의 명사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During the holiday, 휴가. 휴가라는 기간을 나타내주고 싶은 거죠. holidays, 휴가. 휴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휴식 기간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하나의 명사잖아요. 그래서 그럴 땐 during을 쓰게 되고 for라는 친구는 보통 4 days 이런 식으로 숫자라는 친구를 쓸 때 for를 쓰게 됩니다. 둘은 그래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얘네들은 똑같이 전치사예요. 둘 다. 뒤에 명사만 쓰면 되지만 while이라는 친구도 뭐뭐 하는 동안으로 해석이 되는데 얘는 전치사가 아닌 접속사입니다. 갑자기 접속사는 뭐예요? 접속사는 영어에서 문장과 문장을 더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장치가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뒤에 문장이라는 것을 동반할 수 있게 되게끔 만들어주는 친구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둘은 차이가 있겠죠. 얘는 뒤에 명사가 오는데 얘는 주어, 동사, 문장이 온다. 얘도 동안이라고 뜻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 세 가지는 단어의 뜻은 똑같습니다. 다만 뒤에 쓰이는 형태는 다르다라는 거겠죠. 자, 시험 문제 물어볼 때 during 쓸지, for 쓸지, while 쓸지를 물어볼 수 있고 우리는 그 단서 얘한테서 찾는 겁니다. 미션, 미션은 명사네, 그죠? 근데 얘는 아니네. 숫자는 아니네. 그래서 during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들은요, 이 미션 동안에 걔네들은 사고를 당합니다. 사고를 당하고요. 이 쉼표 뒤에 and를 썼기 때문에 또 다른 주어 동사를 쓰게 되거든요. 마크라는 애가 얘는 누구냐면 얘죠. 뒤에 쉼표로 나와 있어요. 6명의 구성원들 중 한 명이었던 앤 거예요. 이게 주어고 얘가 동사입니다. goes missing. 얘가 실종됩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go missing이라는 거를 한 덩어리로 외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실종되다. 그러니까 마크 워튼이라는 애가 실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한테는 의심이 해결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열이라는 친구, 보통 대명사라는 친구는 명사를 대신 받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누구 때문에 썼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찾으실 수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6명의 구성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걔네들의 미션, 그리고 걔네들은 사고에 처하게 됐다. 다 얘네들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대명사라는 친구는 반드시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아야 되는 이게 필수는 아니고요. 그 문장 내에서 그 대명사를 대신 받을 수 있는 명사가 존재를 하기도 합니다. 뒤에서요. 그게 바로 이 문장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뒤에 멤버에 해당이 되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RS 미션 팀이 있는데 RS3 미션 팀, 그 미션 팀은 6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총 인원수는 6명입니다. 근데 그 안에 한 명이 마크란 애가 있고 얘가 지금 실종이 된 상황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부분이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얘가 문장을 하나를 기준을 두고 얘가 문장이거든요. 또 rest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이게 주어 동사 문장인데 앞에 뭐가 붙어 있죠. 이런 친구를 여기 지금 ing로 시작이 되고요.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주어 동사를 쓴 거거든요. 자, 정리를 하면 ing로 문장이 시작이 됐는데 주어 동사가 나왔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것도 보게 될 텐데 pp형으로 시작이 되고 주어 동사가 나왔대요. 이런 앞쪽에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분사 구문이라는 거는 뭐냐면 원래는 부사의 기능을 하는 문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접속사. 접속사라는 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문장과 문장을 더해주는 친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기준으로 우리는 문장과 문장을 더해줄 텐데 이 부사절의 접속사라는 거는 이 문장과 문장을 더해줄 때 이 친구가
부사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문장이요. 얘가 붙어있는 문장이 예를 들면 이런 거에 when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When I met you, 내가 너를 만났을 때.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는 문장이에요. 주인공 문장이 아닌 문장. 이런 문장은 부사절 접속사라고 하는 문장인데 이 문장을 뭐 하려고 만들어주냐면 간단하게 표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문장이 길어지잖아요. 얘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우선 접속사를 생략합니다. 그리고 뒷문장의 주어랑 얘랑 똑같잖아요. 같은 상황이면 얘를 없애줘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처음 만나는 동사를 무조건 ing형으로 바꿔주는 것이 분사 구문입니다. 얘도 그렇다면 뒷문장의 주어였던 the rest of the crew라는 이 친구가 여기 앞에도 있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문장이 as로 쓸게요. 뭐뭐 있기 때문에거든요. 해석을 해보면 그 접속사는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해석해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as 얘네가 여러 명이죠. 6명이잖아요. 얘네도 지금 얘를 말로 바꿨을 뿐인데 구성원이 거기 타고 있는 승무원들 말하자면 거기에 있는 임무를 수행하는 걔네들의 나머지라는 표현이고요. 얘네들에 대한 단어가 단수로 적혀 있지만 6명 중에 나머지 5명이라는 뜻입니다. 5명. 얘는 5명이죠. 마크를 뺀 4명이 5명이죠. 6명 중에 5명. 5명사 아니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as they think. 원래 이런 문장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간단하게 만든 거죠. 얘 없애주고 얘를 없애주고 뒤에 문장의 주어랑 똑같으니까 얘를 ing로 바꿔준 거예요. 그죠? 걔네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했어? 그가 죽었다고. 여기에는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겠죠.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이 끝났고요. 부사절로. 이게 문장의 원래 주절입니다. 그 타고 있는 승무원들 중에 나머지들. 크루라는 거는 탑승의 승무원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말하자면 우주 비행사들 중에 나머지들은 get abroad. abroad는 탑승한이라는 뜻이죠. 탑승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요? A spaceship. 어디에 탑승을 했어요? 바로 우주선에 탑승을 하죠. 끝났어요. 이미 동사가 한번 나왔으면 영어는 접속사가 없는 이상 또 동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동사에 비슷하게 생긴 이 친구? 이 친구를 분사라고 합니다. 분사. 분사 구문은 뭐고요? 분사 구문은 지금 저 그냥 말 그대로 간단하게 만드는 장치였는데 원래 분사라는 친구는 동사라는 친구예요. 원래는 동사예요, 단어가. 동사라는 친구에다가 ing를 붙이고 3단 변화 중에 pp형을 써가지고 우리가 형용사 기능을 하도록 바꿔주는 것이 분사입니다. 근데 동사를 형용사 기능을 하도록 바꿔주는 거죠. ing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능동의 경우에 쓰는 거고 얘는 수동의 경우에 쓰는 거예요. 수직받는 명사를 기준으로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얘는 여기서부터 가로를 묶어서 여기까지 가로를 묶을 텐데 얘가 앞에 있는 이 명사를 꾸며줘요. 그러면 이 명사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우주선은 자기가 부르니 불러짐을 당하죠. 그랬을 때 우리는 뭐를 쓴다? 수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pp형을 쓴다. 인 거예요. 얘죠. 에르메스라고 불리워지는 스페이스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화성을 떠나게 됩니다. 라고 해서 얘가 동사 1번이고 얘가 동사 2번이 되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어법 포인트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어떤 게 그런 거냐면 바로 the rest of crew라는 단어죠. 자, the rest. 나머지라는 표현이고요. 나머지라는 표현이고 영어에서 the rest. 더 most의 majority라고 할게요. 그리고 most, all, some, 퍼센트, 분수 이런 거 쓰고요.
보통 우리가 ove를 쓰고 명사를 쓰게 되는데 영어에서 아까 말했지만 전치사 명사는 형용사 기능이라서 없는 셈을 치거든요. 그럼 문장의 주어를 예로 놓고 그거에 맞춰서 동사를 선택을 해줘요. 그죠? 근데 얘네들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한 개인지 두 개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all of 명사 썼는데 all을 가지고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에 명사도 또 셀 수 있는 명사를 쓸 수도 있고요. 셀 수 없는 명사도 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는 셀 수 있는 명사 people 같은 것도 쓸 수 있지만 셀 수 없는 명사 물 같은 것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물에 대한 모든 것이면 물은 물입니다. 그럼 이건 단수 쓰면 되고요. 여기 people 중에 모두를 쓰게 되면 사람들이라더라도 사람은 사람이죠. 전부더라도. 그래서 얘는 복수 동사를 쓰게 됩니다. 결국 이런 친구들은 누가 기준이 되냐면 얘네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게 되면 얘네들도 여긴 이 단어를 기준으로 얘네들의 나머지니까 얘가 기준이 됩니다. 크류를 기준으로 우리가 동사의 수를 결정해줘요. 단수, 복수. 얘는 지금 단수 형태로 적혀져 있죠. 크류, 승무원. 들이지만 s를 붙이지 않아요. 왜냐면 단수, 복수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s를 붙인 거죠. 단수형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단수 동사.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단수 동사.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한 어법적 포인트고 이 문장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마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라는 연결사를 썼어요. 접속 부사라고 하는 이 친구는 앞에는 어때요? 죽었다라고 했는데 얘가 지금 얘기하기에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단어의 뜻이 다르죠. 이럴 때 쓰는 게 그러나라는 역접의 접속사입니다. 역접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얘 살아있었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있는데 이렇게 된 거죠. 자, 첫 번째 동사요. 그리고 and 뒤에 find. find가 두 번째 동사인데 지금 주어가 누구로 똑같아요? 마크라는 친구로 is 쓴 거고요. 마크라는 친구로 find를 쓴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얘는 주어랑 목적어가 같다라는 의미에서 뒤에 self라는 표현을 붙이게 된 거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he killed 힘을 쓸 수도 있고 he killed himself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죠? 둘의 차이는 뭐냐면 얘네 둘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그와 죽임을 당하는 그는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고 얘네 둘이가 같은 상황일 때 우리 뒤에는 셀프를 붙이라고 영어는 이제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셀프라는 친구를 붙여놓은 거죠. 왜냐하면 마크가 자기 스스로를 발견한 거니까. 그리고 find라는 친구가 얘가 오형식 동사입니다. 형식 이런 거 들어봤죠? 그죠? 오형식이라는 친구는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드는 방법 중에 마지막에 해당이 되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쓰여지는 게 오형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뒤에끔 하게끔 되어 있고 보어 자리에는 기본적으로 명사와 형용사라는 형태의 품사를 넣게 됩니다. 그죠? 얘 같은 경우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바로 이런 이 형식은 동사가 결정을 해요. 이 동사를 보고 얘가 뒤에 무엇이 올지를 일부분 압니다. 얘도 얘 때문에 뒤에가 목적어가 오고 목적격 보어가 오겠네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이 find가 단서가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어떤 거야? 자기 스스로가 혼자인 상태임을 발견한 거고요. 언론이란 단어는 혼자인 거고 lonely라는 단어는 외로운이라는 뜻이에요. 비슷하게 lone이라는 어근에서 왔지만 뜻이 다르죠. 그래서 얘는 쓰실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가혹한 행성 위에서요. 여기까지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추가적으로 덧붙여주고 싶어요. 그럴 때 수식하는 표현 전치사 더하기 명사 형태 쓰시면 되겠죠. 전치사 더하기 명사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harsh planet 가혹한 행성 그게 바로 어디겠어요? 마스에 해당이 되겠죠. 이해가 될까요? 거기 위에 왜냐하면 달 표면 위에 그리고 화성 표면 위에이기 때문에 전치사 on을 씁니다. on은 어디 위에니까. 자 이제 그는 must depend on이라는 단어는 외우셔야 돼요. 의존하다.
왜 외워야 돼요? 얘 일형식 동사예요. 얘를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일형식 동사. 의존하다라는 뜻이고요. 똑같은 말로 rely on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count on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의존해야만 합니다. 그의 expertise, 전문성, 그 다음에 experience, 과거의 경험, 그리고 생각이요. 그죠? 생각들. 뭐 하기 위해서요? 생존하기 위해서요. 얘가 살아남기 위해선 이런 것들에게 의존해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다 떠나고 얘만 남았으니까요. 혼자 남았기 때문에 지금 살기 위해서 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생각과 그 다음에 전문성에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자, 로그 엔트리. 로그라는 게 보통 일지를 로그라고 합니다. 이 지수로그 하면서 이런 게 아니라, 그죠? 보게 되면 7일째고요. 얘가 이제 7일째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오케이. I have had a good night sleep. Good night. 잘 잔 거예요. 그죠? good night sleep을 가졌으면 잘 잤습니다. 그죠? 잘 잤고요. 얘는 have had.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혼자 남겨져서부터 이 일기를 쓰고 있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라서 영어에만 있는 현재 완료라는 식재를 씁니다. 얘는 have 플러스 pp형이라는 형태를 우리가 현재 완료라고 하게 되거든요. 이 앞에 있는 have는 현재 완료를 나타내주는 표현인 거고요. 뒤에 있는 pp형을 가지고 우리는 동사를 해석합니다. 여기에 만약에 done이 쓰였으면 해왔던 거고, 근데 이걸 보면서 아,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래왔구나 라는 거를 짐작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하나의 덩어리의 동사가 되는 겁니다. 나는요, 그리고 things do not seem as hopeless. 그것은 뭐인 것처럼 보이지 않냐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seem이라는 동사 자체가 이형식 동사입니다. 이형식이라는 거는요, 말했지만 동사를 보면 형식을 알 수 있어요. 얘는 뒤에 보어를 필요로 해요. 그럼 뒤에 보어를 써야 하는데 그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 아니면 명사를 써야 하고요. 상당 부분 형용사에 관련된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황이라는 건 hopeless야. hope가 희망인데 영어에 less가 붙으면 보통은 부정의 뜻이 돼요. 희망이 없는 이런 뜻이 되거든요. useless가 되면 유용하지 않은 이런 게 되는 것처럼 희망이 없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니까 얘는 희망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얘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틀이 보이죠. as 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얘는 어떤 구문이냐면 as 형용사 부사 as 쓰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 형용사 부사를 선택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얘 형용사 쓴 거는 앞에 seem이라는 동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형용사를 쓴 거고요. 그럼 이거는 왜 쓴 거예요? 라고 하는 거냐면 설명을 해보면 얘 앞에 A가 있을 거고 얘 뒤에 B가 있을 텐데 A와 B를 비교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비교가 같은 상태인 거야. 동등하게. 얘와 얘의 상태가 같은 거죠. 얘는 당연히 부정이 있기 때문에 같은 상태는 아니겠지만 얘는 비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내용이 비교의 대상이에요. 대상이고 앞에 내용이 이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뒤에서 뭐뭐만큼 뭐뭐처럼이라고 해석을 해요. 뒤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없애도 되는데 그 비교 대상을 쓴 거예요. 근데 얘는 앞에 얘를 썼기 때문에 얘를 반드시 쓰셔야 되는 거죠. 짝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걔네들이요. 여기서 말하는 걔네들은 상황들이겠죠. 그 상황들이 어제 그렇게 그랬던 것처럼, 얘는 어제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did를 쓴 거고요. 이때는 did라는 동사가 중요합니다. 이 did는 뭐냐면 뭐 했어? 상황이라는 게 보였던 거. 그죠? 이 did가 담고 있는 말은 seemed,
어제니까. hopeless. 어제는 어때 보였어요? 상황이라는 것이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죠? 그랬던 것만큼이나 그거랑 비교했을 때 오늘의 상황이라는 것은 그렇게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던 겁니다. 근데 앞에 이 말을 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말을 썼기 때문에 다시 이 말을 쓰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영어는. 그래서 이 단어를 대신할 수 있는, 왜 우리가 명사를 대신하는 친구를 대명사로 쓰게 되죠. 그죠? 근데 얘는 명사가 아니라 뭐뭐처럼 보입니다라는 동사를 대신하잖아요. 동사를 대신하는 친구를 또 써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대동사입니다. 대동사가 그럼 뭐에 해당이 뭔가요? 라고 쓰게 되면 이 앞에 있는 동사에 따라 달라져요. 지금처럼 이 seem이라는 동사가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일반 동사거든요. 일반적인 평범한 동사. 그죠? 일반 동사의 대동사는 do, does, did가 돼요. 현재형이면 do를 쓰면 되고 do나 does, 과거형이면 did를 쓰면 되는데 yesterday이기 때문에 did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요 내용을 대신받는 대동사야. 근데 seem이라는 표현이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did를 썼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될까요? 이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대동사는 정말 중요한 업보 포인트고 알고 계셔야 되고 시험 문제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나는요, 서플라이즈, 내 가지고 있는 것들, 공급 물품들을 점검을 했고, 그 다음에 외부 이퀴먼트, 장치 같은 것들도 점검을 좀 했습니다. external의 EX는 out의 뜻이 있습니다. 밖에 놓여진 것들, 그래서 외부 장비 같은 것도 조사를 해봤던 거죠.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here이라는 친구는 여기에라는 부사입니다. 알다시피 제일 처음 문장이라는 것 자체의 시작은 주어 동사로 시작이 돼야 되고 주어 자리에는 명사밖에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자리를 부사를 넣었다?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의 문장의 순서가 아니잖아요. 원래 문장의 순서가 아니야. 원래 문장의 순서가 아니면 영어는 이거를 표현해 줍니다. 어떻게? 주어 동사 자리를 바꾸어줘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my situation이 주어, is가 동사가 돼요. 이런 거를 우리가 도치라고 하게 되는데, 이 도치 구문은 정확하게는 주어 동사 자리를 바꿔 놓는 게 아니고 의문문의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원래는 이런 거겠죠. 내 상황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라는 이런 표현이었을 텐데, 이거 비동사잖아요. 비동사의 의문문은 얘가 앞으로 튀어나가잖아. 그래서 is my situation 이라고 쓰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이것까지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것만 해도 지금까지 충분히 내용이 많죠. 충분히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설명할 때는 알아들을 수 있지만 막상 혼자 하게 되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혼자서도 이렇게 생각해 내실 수 있어야 정확히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자, surface mission. 그치, 표면, 화성의 표면이겠죠? 화성의 표면의 미션이라는 것은 be supposed to 부정사. 이거는 하나의 구문입니다. be supposed to 부정사의 형태를 쓰게 되고요. 뭐뭐 할 예정이었다. 이다지만 얘는 was를 썼기 때문에 과거를 쓴 거죠. 뭐 할 예정이었냐면 be, 그 미션이 한 31일 정도 될 예정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be라는 동사 원형의 형태를 쓴 거고, 우리가 이렇게 중간에 짝대기를 넣게 되면 이 단어 자체가 형용사로 바뀌게 돼요.
형용사로 바뀌게 되어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게 됩니다. 31일간의 미션이었던 거죠. 그래서 화성 표면 미션은 31일짜리였어요. 자, 우리는 brought 가지고 오게 되는데 충분한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자, last라는 단어 뒤에 뭐를 먼저 정리하면 사람을 먼저 적습니다. 사람, 대상, 전체 그죠 우주 선원들이 시간, 기간. 그래서 여기를 A로 두고 얘를 B로 둔다면 A가 B를 버티다. 그러니까 전체의 승무원들이 56일이라는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버틸 수 있기에 충분한 음식이죠. 충분한 음식. 얘가 얘를 수식해 줍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얘를 수식해 줘요. 네, 이거는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enough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enough라는 친구는요, 기능을 두 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 형용사의 기능이거든요. 이렇게 형용사의 기능을 할 때에는 이 명사 앞에서 꾸며줘야 돼요. 지금처럼 enough food, 충분한 음식을 가져갔습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할 수 있는, 얘는 뭐뭐 할 수 있는이라는 뜻이겠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구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 날짜 쓴 거고요. 그래서 중간에 짝대기 넣게 되죠. 전체 화성의 미션이라는 게 31일짜리였는데 6명의 원래는 구성원이잖아요. 6명의 크루들, 멤버들이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냐면 56일 동안 56 days, 데이즈를 위한 음식의 양을 가져간 겁니다. 되겠죠? 사고는 발생이 됐는데 이거는 왜 또 이렇게 쓴 거냐면 얘가 이제 부사와 형용사를 수식하는 경우로도 쓰여요. 부사와 형용사의 수식은 enough가 부사의 기능일 때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부사가 이런 것들을 수식을 하게 되거든요. 이랬을 때 enough는 뒤에서 꾸며주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위치가 누구를 꾸며주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시험 문제거리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앞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enough food를 써야지 food enough 쓰면 안 된다 라는 말인 거고요. 자, 사건은 6일째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56일치를 챙겨갔는데 6일째에 사건이 발생됐죠. 그럼 우리 얘한테는 50일째의 음식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얘는. 그리고 사건이 발생됩니다 라는 이 친구가 중요합니다. 이 친구 일형식 동사예요. 일형식 동사는 왜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목적어가 없습니다. 주어 동사로 끝나는 게 일형식이거든요. 목적어를 못 쓴다는 거는 수동태의 형태를 쓸 수 없다는 말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was, happened, 비동사 더하기 pp 형태가 수동태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쓰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라고 설명을 하면 이렇죠. 원래는 봐봐요. 수동태를 만드는 게 이래요.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삼형식의 문장에서 이 목적어를 주어 자리에 놓고요. 얘를 비동사 더하기 pp 형태로 바꾸고 이 친구를 문장의 뒤로 가져가는데 전치사를 쓰고 뭐를 쓰는 게 어쨌든 뭐 이거는 나중에 뭐 할 일이 되면 하겠지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보통 수동태인데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어야 우리가 수동태를 만들 수 있는 건데 이 동사 자체가 얘로 끝이 나기 때문에 수동태를 못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못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동의 의미를 어떻게 하나요? 그냥 원래 형태 적어도 수동의 의미에 전달이 돼요. 중요하게 됩니다. 6일째 발생이 됐고요.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위치가 봤습니다. 쉼표 뒤의 위치는 대시라는 관계대명사로 바꾸실 수는 없고요. 얘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받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그래서 이거는 and, is로 바꾸셔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요. 6일 동안 이 it은 앞에 있는 문장 전체입니다. 이 사고가 6일째 발생된 거. 이것이 live. 내버려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장의 주어가 it이니까 live에도 s를 붙인 거죠. 충분한 음식을 내버려 두게 됩니다. 뭐 할 수 있도록 6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기에 충분한 음식을 내버려 두게 된 거죠. 남겨주게 된 거죠. 그것도 50일 동안요. 6일째 발생이 되었으니 얘한테는 6명의 분량의 음식이 50일치가 남아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it will last. 이거 it이 가리키고 있는 거는 어떤 내용이겠어요? 당연히 6명의 사람들이 50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이 음식, 그 음식을 얘는 it으로 받고 있습니다. 충분한 음식이요. 그것은요, last 앞에 있는 거랑 똑같겠죠? 사람 먼저 나를 버티도록 해줄 겁니다. 300일이라는 시간 동안이요. 왜냐면은 6명이서 먹을 음식이잖아요. 6명이 50일 먹을 음식이니까 6명이 이거는 300일치가 있는 거죠. 300데이즈에 해당이 곱하기 하면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만약에 내가 내 음식의 양을 좀 줄인다면 그것은 훨씬 더 길어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이거겠죠. 앞에 똑같이 이러한 충분한 음식의 양이라는 거는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하도록 버틸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송해요.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버틸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형용사라는 표현 뒤에 ER을 붙였잖아요. 이런 거를 비교급이라고 합니다. 더 이런 거죠. 더. 원래 있는 것보다 더 버틸 수 있어. 앞에 거랑 지금 이제 내가 음식을 줄였을 때 양과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이 머치는 그 앞에서 그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부사라고 보시면 돼요. 강조 부사.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처럼 이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부사가요. 강조해주는 부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외우셨어야 되죠. 얘는 외워야 돼요. much, still, even, far, a lot. 이런 친구들은 외우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 뭐 할 거예요? 그것들을 제한하기 시작할 겁니다. 라고 해서 limit, 제한하다, 줄이다 라는 뜻이고요. start라는 단어 뒤에는 우리가 얘를 limiting이라는 동명사로도 쓸 수 있지만 to limit이라는 친구로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나의 음식이죠. 여기에 내 음식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댐으로 받습니다. Right now. 지금 당장 줄이기 시작할 겁니다. 복수형으로 받는 거고요. 음식들은요. 꽤나 작습니다. 미니멀해요. 지금도. already. 꽤나 작습니다. 지금도 꽤나 작아요. 이 pretty라는 거는 꽤라는 부사입니다. 꽤 작습니다. 지금도요. 그런데 나는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져 있어요. 내가 4분의 3 포션 정도 매 끼니마다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 이거는 분수 표현입니다. per me를 쓰게 되면 뭐뭐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때 per를 우리가 어라는 친구로도 바꾸실 수 있고 every라는 표현으로도 바꾸실 수 있어요. 같은 표현이 돼요. 이런 거. 이거는 앞에 있는 이 친구는 분수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수. 먼저 쓰는 이 친구가 분자에 해당이 되고 이 친구가 분모에 해당이 되는데 분자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1, 2, 3, 4 1, 2, 3, 4 이런 걸로 쓰는 거고요. 얘는 first, second, third 같은 서수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force가 적혀져 있는 건데 여기에 s가 붙은 이유는 분자가 2를 넘어가는 순간 2개를 넘어가잖아요. 그럴 때 s를 붙이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얘는 결론적으로는 이 포션의 양이기 때문에 포션 한 끼에 대한 얘기, 그래서 어를 쓰게 됩니다. 한 끼의 4분의 3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첫 번째 동사 먹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B가 동사 원형을 쓰게 됩니다. and를 쓰고 나서 얘가 동사 2번. 그러니까 I can 이 부분이 공통으로 쓰여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4분의 3 포션씩 먹을 수 있고 나는 여전히 괜찮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죠? 그것은 어떤 거야? 내가 4분의 3끼를 먹는 것.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을 그것이라고 받는 거예요. 내가 4분의 3끼를 먹는 거는 should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라는 표현이에요. A를 B로 바꾸다. 300 days food. 지금 300일치가 남아있잖아요. 요거를 뭘로 바꿔? 400일치로 바꿀 수 있어요. 얘가 지금 4분의 3 포션씩 먹게 되는 거니까. 그럼 뭐 얘기 계산해보면, 그렇죠. 얘가 지금 먹는 거를 4분의 3 포션씩 먹는다는 거는 내가 4일치 먹을 음식 양과 4일치 먹을 음식 양과 3일치 먹을 음식 양이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3일치 원래 먹어야 되는 음식 양이 3일치 먹어야 되는 음식의 양을 4일치 먹어야 되는 음식의, 3일치 먹어야 되는 음식의 양으로 얘는 4일치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해가 되시겠죠? 4분의 3 포션씩 먹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해야지 한 끼가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4분의 3 포션, 4분의 3 포션, 2끼, 3끼 이렇게 먹게 되지. 계산해보는 거죠. 4끼, 그죠? 그러면 4, 3, 12가 되죠. 4분의 12. 그럼 이게 3일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얘가 먹은 데이는 4일치야. 그치? 4일 동안 얘는 3일치를 먹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계산이 이렇게 4일치로 떨어진다. 인 겁니다. 여기에 생략된 게 days of food겠죠? 앞에 있는 표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어요. 괜찮죠? 밑에 있는 문장 하나만 더 해보면 얘는 어쨌든 음식에 대한 양 긍정적인 거죠. 원래 먹을 것보다 좀 더 많이 남을 수 있고 좋은 거예요.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또 충분한 거. 나는 충분한 음식. 근데 나는 또 충분한 스페이스 수트. 또한 역시 얘는 어떤 표현이냐면 앞에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거야? 내용은 동일하나 소재를 다르게 쓸 때 to를 씁니다. also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얘는 스페이스 수트에 대한 얘기, 앞에는 푸드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to를 쓸 수 있죠. 그죠? 아까도 말했지만 얘는 앞에서 수식을 해줍니다. 걔네들 같은 경우 얘는 스페이스 수트, 내가 어제 입었던 거죠. 어제라는 표현 때문에 were라는 과거 동사를 쓴 거고요. 내가 어제 입었던 우주복은 얘가 주어져. 걔는 has a hole, 구멍이 났습니다. 어디요? 거기 안에다가요. 여기 거기는 이거겠죠? 내가 어제 입었던 그거, 이거를 얘는 is로 받았어요. 원이니까 is로 받았겠죠? 자, 그러나 in the have이라는 거는 얘가 있을 수 있는 천막 같은 거주용 탐사 거주용 천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서는 아까 말했죠? 얘는 거기에라는 부사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뀐다.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가 됩니다. 6개의 여벌의 옷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완벽한 상태로서 있게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음식에 대한 이야기했고요. 얘는 또 이제 우주복도 충분히 있는 거. 우주복은 6일치가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내용 정리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내용 같은 경우는 그걸로 나오실 수 있거든요. 일치, 불일치. 그래서 내용도 확실히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뒤에도 천천히 다시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길 조심하시고 남은 수업도 화이팅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